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월드컵이 곧 개막이 그렇죠. 되잖아요. 월드컵 전에는 뭔가 종전을 하려는 그 시계를 붙일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쨌든 월드컵을 진행하면 전 세계 인구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소비를 엄청 촉진을 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소비 촉진이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사막 콘덴서도 껴있긴 했는데 사막 콘덴서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송에서 그 덜 주목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사막 콘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막 콘덴서는 말 그대로 시장은 어떤 이슈가 터지면 관련주를 찾기 바빠지잖아요. 보통 예.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가 처음에 MLCC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삼성 전기 그리고 메인으로 사막 콘덴서를 많이 봤죠. 근데 네. 이 두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이라던가 이런 체급에 대한 차이는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테마주들이 딱 한번 테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섹터에 대한 관련주들이 딱 묶이기 시작하면 1등주가 너무 가파른 시세를 보이면 2등주의 눈을 돌리고 3등주의 눈을 돌리고 맞아요. 이렇게 좀 네. 비슷한 괴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막 콘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오. 왜냐면 이번에 물론 지금 사막 콘덴서를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을 보시면요. 정말 괄목할 만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 전기를 못 잡으신 분들이 너도나도 이쪽으로 다 오셨다는 거죠. 삼성전기 못 잡은 사람이 안 되겠다. 너라도 잡자.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잡아야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대거 몰려왔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 기업도 역시 MLCC 종합 메이커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기랑은 이 등치 차이, 체급 차이는 확실히 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종합 메이커의 기업으로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관련주로서 코칩이라던가 그리고 아모텍 상한가 같죠? 아모텍, 아바텍 아바텍. 오늘 또 쭉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네. 강한 시세가 나왔고 또 소재 장비 기업들 뭐 대주전자재료라던가 이런 종목들로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트로 이 기업들은 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기가 대장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잘 해준다고 한다면 네. 이 후발주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힘의 크기에 따라서 누가 더 강하냐 약하냐가 나올 텐데 삼성전기는 당연히 MLCC 종합 관련된 메이커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순환매는 저는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지속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합 잘 가고 있어. 근데 아직 좀 가지 못한 것들 소부장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잘 갈까? 근데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삼전익스만큼 잘 간 소부장이 없었잖아요. 대장주만큼 잘 간 게 없어. 근데 그럼 이것도 MLCC도 마찬가지로 그냥 삼성전기 위주로 보는 게 낫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력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을 때 다 매력적인 건 맞지만 우리가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수주 계약이 좀 미뤄졌거나 아니면 지금 이번에 실적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연이 되거나 막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이 소부장 기업들은 이 사업의 흐름과 이 기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한 기업들은 네. 우리가 좀 더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추격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보면서 얼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뒷단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특히나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있고 미국처럼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여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더 베팅을 하는 흐름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MLCC 관련돼서도 다른 후발주의 종목들은 그 동력 자체가 삼성전기에 비해서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혹시라도 올라가다 동력이 떨어지면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후발주자들은 실적이 만약에 안 나와 버리면 삼성전기는 독주하는데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려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MLCC 기판주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또 눈에 띄는 섹터가 조선 쪽이었어요. 오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간에서도 넥장에서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오늘 전반적으로 12%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조선주가 좀 관심에서 좀 멀어졌고, 근데 최근 이거래를 연속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줘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 최근에 이제 한국형 뭐 구축함 수주 경쟁 이슈도 있었고, 또 핵 추진 잠수함 미국과 한국이 좀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들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좀 분석하세요? 일단 4월에 누적 글로벌 발주량이 상당 부분 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오늘 네.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좀 주목을 받았던 조선 쪽의 이슈는 중국 쪽에 2028년부터 금년까지의 슬롯이 상당 부분 채워졌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납기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수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항상 비교 대상이었고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네. 그들은 이제 수주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넘어올 거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수주가 굉장히 커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는 발현이 되었고요. 네. 이제 LNG선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LNG 운반선 확대 프로젝트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대미투자 관련돼서도 우리가 조선 관련된 지금 뭐 마스가 프로젝트 ING 중입니다. 요즘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렇죠. ING 중이고 재료가 살아있고 또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60조 잠수함 프로젝트 6월 말에 또 결과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조선주들 아마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아니 조선주들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이번에 하나오션은 이런 얘기? 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네.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또 여기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AI랑 엮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억울한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조선은 최근에. 근데 결국 재료가 있으면 가더라고요. 시기가 오면. 간다. 네. 재료가 좀 간다. 근데 지금 최근 뭐 이거래일 지난주까지 해서 네. 많이 물론 이제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4월 말부터 계속 이렇게 쭉 빠졌던 흐름들 속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 턴 어라운드 하는 어떤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조선주 쪽도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괜찮죠. 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10,000 이상을 보는 외사라던가 그렇죠. 국내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네. 반도체가 너무 좋고 반도체 수출은 지속될 것이고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속되겠지만 이 외에 다른 섹터들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다 하나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뭐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조선주들도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대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저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워낙 반도체가 매력적이다 보니 그리고 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달러원 환율에 대한 급등이라든지 금리 상승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조선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스가 그리고 LNG 운반선 확대 흐름 여기에 뭐 추가적인 수주 잠수함 뭐 특수함 뭐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HD현대 중공업은 신고가 썼어요. 그러네요. 네, HD현대 중공업이 76만 대. 네,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동돼서 갈 수 있는 흐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엔진 쪽 좀 좋게 봐요. 엔진. 네, 요즘 뭐 AI 데이터 센터 발전기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온사이트 발전원으로 종속 엔진의 적합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 엔진, HD현대 중공업은 힘센 엔진을 통해서 또 수주를 받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진주 중에서 HD현대 중공업도 물론 좋게는 보지만 저는 하나 엔진도 하나 엔진. 오늘 5%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잘 나와요. 그리고 중국
그 선박 기업들도 하나 엔진의 엔진을 쓰고 있고 중국도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으로 발전될수록 더 채택 흐름은 가속화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 엔진이라든지 엔진주들 지금 구간 저는 한번 조선주들과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과 또 하나오션. 그러니까 그 조선주의 대장주라고 했을 때 매력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하나오션. 그렇죠. 지금 하나오션은 미국이랑 연동돼서 네. 가장 마스가 프로젝트랑 좀 가깝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필리조선소가 있기도 하고. 네, 생각하면 하나오션이고요. 네. LG전지중공업은 이제 엔진 쪽 사업부가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FLNG 관련돼 가지고 부유식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랜트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당 수주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조금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오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이번 실적보다는 다음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실적이 1분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21선 아래 딱 막혀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를 나는 그래도 조선주들 우리나라 기업들 모멘텀도 있고 돈도 잘 버니까 한번 볼래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나는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 나는 돌파되는 거를 무조건 봐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이 21선 기점이 계속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됐었던 가격 라인이거든요. 네. 이때는 돌파가 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돌파되는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가능은 하다. 다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선주들은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오늘 좋았던 종목 위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28일이죠. 이 금통위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첫 금통위가 열리고 또 캐비너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까지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 주가를 눌렀던 것이 이 고유가 플러스 그리고 물가 이슈 그리고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의 어떤 상향 같은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지금 지난주와 비교해서 나아진 건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유가가 조금 빠졌긴 했습니다만 지금 환율도 계속 1,500원대를 상향하고 있고 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조금 더 충격을 줄 만한 이슈라든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없을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또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도 10년물 금리도 4.5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그렇게 괜찮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월드컵이 곧 개막이 되잖아요. 다음 달 11일.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월드컵 전에는 뭔가 종전을 하려는 그 시계를 붙일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저도 축구 좋아해서. 축구 좋아하세요? 너무 쉬운 예측인가? 너무 당연한 건가? 근데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월드컵을 진행하면 전 세계 인구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소비를 엄청 촉진을 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소비 촉진이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소비 촉진이 되고 그걸로 증시를 끌어올려서 중간 선거 때 잘 돼야 될 텐데 이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은 지금 종전을 그 전에 하게 될 것이고 그 월드컵 기간 때 굉장히 큰 소비 촉진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려면은 첫 번째 스텝이 종전이고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소비 촉진하고 이 소비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을 점프시키고 또 여기서 그렇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좋게 주식시장은 화랑이 될 것이고 그럼 중간 선거에서 나는 좋은 결과치를 얻는다. 이 시나리오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의 시장은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이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를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말 원화 약세가 경제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막 엮여 있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반도체 실적으로 좀 눌러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네. 웃으세요? 네. 이거 좀 눌러버리라는 단어가 눌러버린다. 맞나 좀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일단 그런 것 같고 또 긍정적으로 맞추다 보면 예. 수출주잖아요, 반도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수출주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전망 GDP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이것도 결국 반도체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환경이 유리하긴 하다. 또 이쪽으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살아났고 그리고 부심이 중간 살아났다? 선거라는 그 쪽으로 인해서 그 중간 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키워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얼마 전에는 우리가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시장이 또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다시 큰일 났다. 이런 모드였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거를 마음을 내려놓고 무조건 시장에 크게 베팅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읽어내는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이 심리가 그만큼 강하고 전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강세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그렇죠. 걸면 또 귀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금통이건 연준이 FOMC에서 뭐 결정을 하는 어떤 기준금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있죠. 존재하죠. 있죠. 그러면은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 완전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 카드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번에 케빈 허시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그렇죠. 했지만 사실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에게 어쨌든 명분을 줘야 되고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종전을 빨리 해야지 물가에 대한 안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금리 인하를 당장은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리 이상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빨리 종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금통위 관련돼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는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반도체가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경제가 탄탄한 가운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생각을 하고는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나 좀 지켜봐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월드컵을 앞둔 미국의 상황 얘기했으니까 월드컵 얘기 좀 해볼게요. 막간으로. 대표님. 저 진짜 몰라요. 대표님, 예상하셨구나. 너무 긴장. 퀴즈 낼 거 예상하셨구나. 주식 질문보다 더 무서워요. 자,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 어떤 팀들이랑 붙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궁금해. 왜냐면 보통 남자들은 월드컵 엄청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월드컵을 기다릴까? 근데 월드컵이라 그러면 또 보잖아요, 또. 네, 그때 되면 또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애국장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매국. 저는 그런 걸 또 봤어요. 이번에 월드컵 때 아틀라스가 나와서 홍보하잖아요. 현대. 그때 이제 아틀라스에 현대 로고가 처음으로 박힌다. 뭐 이런 거에 주식시장이랑 연결돼서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미국 쪽에 호텔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 물가가 그래서 뛴다. 뭐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 본질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우리나라 감독이 누군지는 아세요? 지금 홍명보 아니에요? 그럼 됐죠. 뭐. 다행이네. 홍명보 아직. 그리고 3명만 얘기해봐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번에 뽑힌 선수 3명만.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까지만 합니다. 전 손흥민 팬이에요. 애국자네요. 손흥민 하면 애국자지 뭐.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죠? 이강인 선수 압니다. 김민재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알 것 같아요. 그럼요. 애국자 맞으시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와 1차전을 갖고.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우리나라 이기라고. 제가 보면 꼭 져요.
진짜 보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재밌는 축구를 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올라간 적이 많아가지고 내가 왜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봄으로써 경기가 지게 만드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네. 그때부터 좀 경기를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소식만 들으시고 네. 대신 응원은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뭐 1차전 체코고 관심 없으실 텐데 네. 2차전은 또 멕시코고. 멕시코 개최국.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네. 멕시코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3차전은 이제 남아공이랑 붙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최국 참가국 수가 더 늘어나서 3위를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토너먼트에.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다. 너무 상대가 강해서.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좀 약해서. 상대가 강하다기보다 그래요? 왜냐면 조편성만 보면 괜찮은 조편성이에요.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나는 희망을 보고 32강, 있습니다. 16강 갈 수 있다. 응원을 해보고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까먹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 얘기 또 그 축구하는 시간이 괜찮은 시간인데 또 괜찮지 않은 시간이기도 해. 몇 살? 오전 10시, 11시거든요. 어머.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축구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 회사는 약간 쉴 수도 있을까요? 몰래 화장실 가서 중간중간 보고 말도 안 돼. 일하는 척하면서 에어팟 끼고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다들 회사 차원에서 좀 볼 수 있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는 또 냉정하니까. 냉정한가? 근데 어차피 뒤에 또 직원들이 있어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 카카오톡도 엑셀 스타일로 해서 다 보고 하는 것처럼 다 꼼수가 나옵니다. 꼼수가 나온다. 다 적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요. 그래도 좀 들켜도 넘어가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럼요. 다 이해해 주시죠. 왜냐면 저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축구 직접 하세요? 축덕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취미 부자시네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치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 방송 시간에 딱 겹쳐요, 이게. 딜사이트. 그렇네.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몰래 볼 거예요. 네, 아무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8시 23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빨리 가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던져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꼭 좋아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지은 대표팀의 이지스탁 또한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시간상 뭘 좀 여쭤보면 좋을까? 혹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나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양자 관련된 것도 있고, 맞아요. 오늘 우주항공 많이 관련된 올라왔어요. 것도 있는데 좀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양자는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 양자 기업들에게 밀어준다? 투자를 한다, 밀어준다, 대신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EU 쪽이라든지 이제 각국에서 좀 양자 관련돼서 투자하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나라는 양자는 테마주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양자 관련된 기업들을 ICTK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워낙 대표적인 종목이고 오늘 또 16%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참 이런 종목들은 저도 매매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좀 그쵸. 쉽지 않다. 왜냐면 미국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연동돼서 올라갈 때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아요. 근데 여기다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샀다가 이 종목이 내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안 갔을 때 대응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종목들이고, 이미 시장에서 양자 관련돼서는 테마주다라고 좀 박혀있는 부분도 있어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KCS는 오늘 근데 상한가 같네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테마성으로 수급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미장에서 양자 가문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나 양자 관련주들 단타 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합하다. 잘 또 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요즘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단타.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좀 들어가 볼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로켓랩이라던가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쪽 오면 우리나라도 같이 가고 네. 스페이스 X라는 뭐 그 거대 뭐 IPO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는 오케이. 근데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 과연 적합한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기 수급 활용도를 이용해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양자 쪽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상한가 거의 올라간 이제 드림 시큐리티, KCS, 엑스게이트, 한국첨단 소재, 포톤까지 뭐 위에 아래 기업들도 잘 갔지만 이런 기업들 중에 실제로 어떤 수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엔 또 나중에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ICTK를 예전에 양자 관련돼서 글로벌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기업이다라고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저도 양자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좀 집중해서 잘 안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은 안 돼라고 뭐 저도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을 좀 하는 걸 네. 수도 있기는 한데 관련돼서 ICTK가 예전에 글로벌 수주 관련된 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저도 막 파보게 되지는 않았다. 아, 실적은 안 나오네요. 네, 그런 네. 거의 다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 시결로 보기에는 지금은 당장 지금? 숫자가 나오는 쪽을 안전하게 보면 좋고 숫자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또 네. 요즘에.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게 저희가 보통 1시간을 지키지만 1시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럼 이거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스페이스X IPO 앞두고 스타쉽이 뭐 성공했다.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스페이스 X 관련된 투자를 나쁘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관련돼서 좀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좀 단행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기업들은 상장하고 나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빠질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고 이거를 뭐 헤지펀드들 예. 막 지금 스페이스 X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 다른 자가 빼서 얻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 있는데 그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들이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럼 더욱더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확장성을 가져갔을 때 그들의 밸류체인 기업들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스피어라던가 HVM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 상장되고 나서도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세로는 다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 기간 자체가 좀 짧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밸류체인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벤처 투자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얼마나 지분을 투자했는지 그 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쪽의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세론이라던가 이쪽이 좀 더 무게가 나올 수 있고 또 오히려 그런 쪽을 많이 또 보시더라고요. 한국판 스페이스X. 한국판 스페이스X. 뭐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총 6%가 넘는 지분을 이제 보유하게 됐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살금살금 늘려가는 부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왜 하느냐? 왜 할까? 한국판 스페이스 X를 꿈꾸니까. 그죠. 뭐 지금 나로도 이제 네. 민간으로 최초로 이제 발사 성공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적,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있고요, 한국항공 우주 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세트레가이 있고요. 그들의 역할이 이제는 좀 집약체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같이 우리나라 한국판 스페이스 X를 좀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서는 좀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리는 것 같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지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네. 종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센티가 훼손이 되겠죠. 당연히 종전 이슈가 네. 나오면. 근데 종전 이슈가 나온다고 수주가 멈출까요? 수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들은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적으로
이제 긴 시계열로 봐야 되지만 네. 우주항공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방산주도 조선주들처럼 어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보니까 이제 21선, 61선 아래에 있어서 맞아요. 좀 매력적인 구간일까 싶은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가요? 네, 장기적으로 괜찮다. 다만 비중을 내가 나 방산주 한 30%는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고 싶어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21선, 61선 아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생각보다 좀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30% 비중에서 5%씩 나눠서 담으시던가 뭐 10%씩 담으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 네, 담는 게 왜냐면 분할 매수하다 보면 10% 담고 20% 남았을 때 네. 다른 쪽 매력적이면 잠깐 갔다 와도 되잖아요. 잠깐 갔다 온다. 잠깐 갔다 온다. 갈아탄다. 오케이. 잠깐은 또 한눈은 팔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자금 묶여버리면 한눈 팔기 답이 어렵습니다. 없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돈박스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런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보신다면 좀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라는 얘기까지 들어보고요.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쉬운데 대표님이야 뭐 저희 부른다면 나오실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오늘 아까 왜? 왜? 나 말을 제대로 못하나 봐. 뭘요? 왜? 아니,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많이 오셨는데요? 왜 그래요? 얼마나 더 제가 기대하신 너무 혼자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좀 오늘 재미가 떨어졌나. 너무 아니요. 주식 오늘 얘기할 때 혼자 너무 막 열을 올려서 얘기하고. 예. 지금 이미 발그레 하신데 뭐. 그래서 좀 재밌는 방송을 항상 원하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지하게 네. 간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반응 보여주시고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대표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대표님만 좋으셨다면 됐죠. 아니요 지금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5분 14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준 대표님은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뵐 수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날씨 좀 유의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